우린 사실 이미 글렀거든. 그쵸. 아 그렇게 극단적으로 이야기. 이미 노출이 됐어. 안녕하세요, 닥터 프렌즈입니다. 저희가 이제 다들 아이를 키우는 아빠잖아요. 그렇죠.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스마트폰 아이들이 이렇게 네. 사용하면 좀 걱정이 되잖아요. 발달에 악영향이 있는 게 아닐까? 뭐 또 사실 눈 나빠질까 봐도 걱정. 그런 생각도 들고 괜찮을까? 너무 빨리 노출되는 거 아닐까? 우린 사실 이미 글렀거든. 그쵸. 아 그렇게 극단적으로 이야기. 이미 노출이 됐어. 그러니까 뭐 아, 이제 와서 아이들이 노출을 피할 수는 없어. 없어. 그래서 저도 뭐 정신과 의사다 보니까 이런 질문을 많이 받거든요. 어쨌든 두 분도 고민들 해보셨죠? 아이를 키워보셨으니까. 그렇죠. 이게 당연히 안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들고 아이들뿐만이 아니라 어른들에게도 그렇죠. 안 좋을 것 같다라는 거를 사실 그렇긴 생각도 하고 하지. 실제 느끼기도 하고요. 근데 마냥 금지하기에는 아이들 점점 머리가 클수록 그게 어렵잖아요. 요즘 또 시대가 시대인 만큼 뭐 우리 아이만 스마트폰 안 쓰게 할 수도 없는 거고. 근데 더 큰 문제가 뭐냐면 네. 애들은 아직 그 필터가 없다 보니까 그쵸. 유튜브에서 예를 들어서 뭐 아이브 팬이란 말이야. 아이브에 대해서 되게 악의적인 소문을 봤어. 그럼 그게 진짜야? 라고 하면서 나한테 물어보더라고. 믿어. 왜냐면 그걸 되게 쉽게 딱 믿을 수 있잖아. 거기 나오는 매체에 대한 신뢰가 있으니까. 그쵸. 그래서 내가 이제 이런 거는 가짜다 음. 이렇게 알려주기도 하고 그랬는데 가짜의 어떤 컨텐츠를 올리는 저희 자체를 이해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세상에 나쁜 사람이 있다라는 걸 이해를 못하고. 그렇죠. 그리고 뭔가 인터넷으로 나오는 정보들은 이런 정보를 제공하는 사람들이 신뢰를 갖고 제공을 할 거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어쨌든 TV에 나오는 거 믿고 뉴스에 나오는 거 믿고 막 그렇잖아요. 맞아요. 아이들한테는 또 그런 게 유튜브 콘텐츠 중 그런 게 하나일 테니까 또 다시 돌아가면 어쨌든 뭐 아이들이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게 좋냐 안 좋냐 막 이런 게 안 좋을 것 같으면서도 또 누구는 뭐 어쩔 수 없다 괜찮다 이렇게 얘기하고 어떤 게 맞는지 모르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소아청소년 정신과 동기나 뭐 후배들한테 물어본다거나 아니면 그분들이 이제 운영하고 있는 유튜브 채널에서 정보를 얻는다거나 하는데 네. 또 모든 정보가 다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사실 이럴 때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이 만든 약간 뉴스 데이터 기반의 생성형 AI가 있거든요. 그런 게 있어? 예, 이름이 빅카인즈 AI인데 이거를 이용하면 이 정보의 홍수 속에서 우리가 조금 정확한 정보들을 좀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오. 누가 그렇대더라 카더라가 아니라 어. 출처가 분명한 근거 있는 정보를 이 AI가 뉴스 기반으로 딱 정리해 주거든요. 그래서 뭔가 이게 진짜야 맞아 가짜야 이런 정보들을 이 빅카인즈 AI를 활용해서 사실 좀 해보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빅카인즈 AI 홈페이지고요. 오. 예. 그래서 여기에 빅카인즈 AI를 누르고요. 여기다 AI를 이거 하냐고 어떻게 하냐? 답답하냐 뭔가. 스마트폰이 아이들의 뇌 발달에 오랜만에. 미치는 영향에 보니까 좀 영향 대해서 미친 것 같은데. 와, 나 너무 답답해가지고. 자, 두둥. AI가 지금 찾고 있어요. 신기하죠? 이게 상당히 심사숙고하네. 굉장히 생각 많이 하는데. 우리가 지금 좀 어려운 질문한 거 아니야? 사전에 AI랑 협의되지 AI가 않았던. 갑자기 깜짝 놀랄 거 아니야. 이 새끼 왜 갑자기 이렇게 물어보지? 협의되지 않은. 나온다. 자, 이렇게 나와요. 스마트폰이 아이들의 뇌 발달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합니다. 스마트폰 가의존은 아이들의 언어 능력을 저하시킬 수 있고 스마트폰에 가의존할수록 언어 구사하는 능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보시면은 여기 매일신문에 스마트폰에 갇힌 영유아 미래 세대가 위험하다라는 기사에 언어 구사 능력이 있고 또 정신 건강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 이렇게 조선일보에서 나오고 또 눈 깜빡임 아까 이낙준 선생님이 얘기했던 안구건조증이 좀 발생할 수도 있고 자세, 안압의 변화가 녹내장 그래서 되게 다양해요. 그래, 엎드려서 절대 하지 말라. 아 그래? 그래서 이런 걸 보면 되게 좋은 게 이렇다 이렇게만 하는 게 아니라 각 내용이 어디에서 출처가 됐는지를 그래, 주석이 붙어 있는 게 좋네요. 그렇죠. 이 중에 내가 관심이 있는 부분 예를 들어 정신건강에 어떤 그래, 악영향이 한번 있을까? 봐봐요. 이렇게 좀 누르면 나오는 거예요. 2025년 3월 15일 미국에서도 13개 주에서 아동의 소셜미디어 사용을 뭐 제한하는 법이 통과됐고 프랑스에서는 뭐 법도 통과하고 뭐 이렇다. 이런 언어적인 문제도 있고요. 사실은 뭐 스마트폰이 어린이의 뇌 발달에 악영향을 준다라는 사실은 뭐 언론사마다 크게 다르진 여기에는 않을 가치 것 판단이 같아요. 들어가지 않으니까. 어떤 사회적인 이슈라던가 정치 관련 기사들을 우리가 그냥 알고리즘 때문에 내가 자주 보는 성향의 기사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맞아. 근데 이제 이런 AI를 통해서 쟁점이 되는 이슈에 대해서 검색을 해보고 한눈에 다른 뉴스들의 어떤 기사들도 좀 볼 수 있게 돼서 좀 균형 잡힌 시각들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일부러라도 들고요. 좀 찾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굉장히 좋네. 왜냐면 우리가 갈수록 알고리즘 속에서는 편향될 수밖에 없잖아요. 맞아요. 우리 어떤 선택. 내가 좋아하는 걸 보여주니까. 그런데
어떤 이슈에 대해서 찾아보면 이렇게나 많은 언론사들이 이 사건에 대해서는 이런 시각들이 있구나라는 거를 의식적으로 찾아보면은 나의 시선을 조금 더 이 균형 잡히게 가져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맞아요. 그러면 이제 또 한번 궁금해요. 그럼 나이가 어느 정도 아이들한테 휴대폰을 주는 게 나을까? 이건 어렵다. 좀 어려울 것 같죠, 의사들이 네. 봐도. 상당히 심사숙고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신뢰에 오히려 너무 빨리 띡 나오면 뭔가 조작한 것 같은데. ChatGPT는 그냥 좀 항상 뚜닥뚜닥 얘기하니까 이렇게 나와요. 오. 그러니까 이게 몇 살이다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 여기 보면은 덴마크 정부는 초등학교, 중학교 학생들에게 와.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 와. 그리고 13세 미만 아동은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을 소유할 수 없게 한다. 그리고 프랑스 야. 정부도 13세 미만의 어린이들의 스마트폰 사용을 금지하도록 권고하는 정부 의뢰 보고서가 나왔고 입법까지 하고 있다. 유럽에선 이런 정책들이 좀 퍼지고 있다. 우리가 얘기하는 뭐 정확한 답변까지는 아닐 수 있지만 어쨌든 뭐 덴마크나 프랑스 같은 나라들이 정책을 낼 때 굉장히 많은 연구들을 할 거 아니에요. 해당 기사를 눌러보면 아마 조금 더 그 그러게요. 안에 내용이 있을 거고 어떤 걸 레퍼런스로 했는지도 나올 거고 그렇죠. 그렇겠네요. 덴마크 교육부가 이제 발표하는 35가지 권장 사항 중에 이제 그런 부분들. 그래서 학교가 교육 공간이어야지 뭐 이런 연장선이면 안 된다. 그리고 뭐 SNS 이용으로 아이들이 유해한 콘텐츠나 좀 비교하는 그런 위험이 있고 오히려 성장기에는 여가 활동이나 신체 활동, 놀이나 독서 등에 좀 시간을 많이 쏟아야 된다. 휴대전화 금지는 학교 내 흡연을 허용하지 않는 것과 같다. 그렇죠. 굉장히 극단적으로 보는데. 그러니까 이게 뭐 우리나라 상황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런 기사를 보면 어쨌든 너무 이른 나이에 휴대폰 사용을 너무 많이 하게 하는 거는 좀 좋지 않겠구나. 그러네. 그리고 대략 이 나라들은 뭐 13세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뭐 그걸 딱 지키진 않더라도 참고할 수 예, 있겠네. 부모님들이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스마트폰을 최대한 느껴주는 게 좋다 이런 식으로 입법이 되는 이유가 있을 텐데 그쵸. 정신과에서 어떤 근거가 있나요? 우리 성인도 마찬가지인데요. 스마트폰을 보는 이런 콘텐츠들이 대부분 요즘은 특히 숏폼 콘텐츠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짧은 시간에 막 좀 자극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좀 자극적인 영상에 좀 노출이 되면 팝콘 브레인이라는 단어가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팝콘처럼 펑펑 터지는 자극에만 뇌가 반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마약 중독과 비슷한 거예요. 되게 강렬한 어떤 보상작용이 있는 마약들을 하다 보면 거기에만 빠지고 다른 거에 대한 어떤 흥미가 사라지는 것처럼 우리도 사실은 그런 쇼폼 한번 보면 계속 그것만 보잖아요. 근데 사실 성인의 뇌는 어느 정도 완성이 된 상태에서 하는데도 어려운데 아이들은 이제 막 발달되는 미완성인 뇌에 자극 콘텐츠들이 노출이 되면 사실 더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사실 프루닝이라고 해서요 아동 발달에서 중요한 용어가 있거든요. 어릴 때 태어나자마자 우리 뇌가 시냅스나 이런 것들이 막 엄청 가지치기를 해요. 그 시냅스들을 보면 과도하게 증식돼 있어요. 성인에 비해서. 어린애들은 그러니까 일단은 막 만들어 놓는 거예요. 6살까지는. 그럼 그때부터 어떻게 하는 작업이 되냐? 프루닝은 말 그대로 가지치기예요. 많이 쓰는 시냅스는 놔두고 잘 안 쓰는 신경회로는 서서히 사라지게 해요. 그래서 영유아기에 우리가 다양한 경험들을 해야 된다. 근데 뭐 가끔 그거 뭐 아이들 기억도 못 하는데 뭐 잘못된 얘기고 기억을 못 하더라도 그 아이들한테 다양한 자극들 경험들을 해주면 좋고요. 물론 뭐 영상이나 콘텐츠로 배울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만 보게 한다면 몸을 쓰는 놀이라던가 뭐 책을 보거나 촉감을 하거나 이런 시냅스들이 사실은 좀 손상이 될 수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WHO에서도 영유아 가이드라인이 있어요. 이 스마트폰 관련해서. 스마트폰 미디어 관련해서는 24개월까지는 노출 안 되는 게 좋다. 특히 18개월까지는 좀 지켜주셔라. 영상 통화 정도는 괜찮다. 그거야 뭐 상호작용하는 거니까. 그리고 3세부터 5세까지는 하루 1시간 정도. 하루 1시간. 그런 걸 조금 지켜주시면 좋을 것 같고 어른도 통제가 어려운데 아이들도 통제가 어렵잖아요. 부모님이 좀 통제를 해주셔야 되고 통제하는 연습들을 좀 같이 길러주셔야 되고 스마트폰은 최대한 영유아 아이들한테 좀 늦게 노출시켜 주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뭐 밥 먹을 때 이거를 꼭 해준다거나 이렇게 많이들 하시고 저도 지금 아이 키우는 입장에서 뭔가 유혹들이 드는데 만약에 그렇게 연관 지어지면 또 습관이 돼요. 그걸 좀 연관을 최대한 안 짓게 해주시는 게 좋고 영상 관련해서 뭘 봤다?
그럼 거기서 끝이 아니라 영상에 본 내용을 직접 같이 놀아주시는 거. 그럼 이게 이제 일방향의 콘텐츠가 아니라 쌍방향의 콘텐츠가 되고 이 영상만이 아니라 영상 밖에서 엄마나 아빠 이걸 이용해서 노는 것도 더 재밌다. 슬라임 같은 거 이러면 하면 그것도 직접 우리 한번 만들어 볼까? 그래서 여기서도 좀 재밌는 게 있다는 거. 또 집안 개판 나는데. 네. 그러면 좀 안 개판나는 걸로 좀 네.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아까 시야 문제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좀 밝은 곳, 좀 큰 화면 차라리 이런 거를 통해서 아이들의 시력을 보호해 주시는 것도 좀 좋을 것 같고요. 아이들은 중독이라는 게 아직은 없다라고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뇌가 계속 발달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조금만 인내심을 갖고 그 몇 주간 좀 바깥에서 막 몸으로 놀아주시고 색칠 공부해주고 하면 또 밖에 재밌는 게 있는 줄 알고 이걸 또 잊어버리거든요. 맞아. 우리 아이 이미 많이 봤는데 어떡하지 하시는 분들도 걱정 지금부터 많이 하실 필요는 없으니까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오늘 뭐 비카인즈 AI로 스마트폰 어린이 뇌 발달 이 부분 검색을 해봤는데 우리 헬프님들도 한번 가입하셔가지고 내가 평상시에 좀 궁금했던 거 그리고 누가 자꾸 우기는데 뭔가 아닐 것 같은 거 이거를 한번 찾아보시고 과연 그게 출처가 맞는지 아닌지 그리고 말싸움하실 때 그 출처를 얘기하면서 몇 월 며칠 이 신문에서 이렇게 나왔다. 딱딱 너의 근거는 어디냐? 그러면 뭐 이길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이 그러네요. 듭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